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산소를 운반하는 데 있어 겪을 수 있는 5가지 문제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산소가 수용액 상태에서 잘 녹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혈청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물에 의해 녹을 수 있어 산소 운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인간보다 몸집이 큰 동물들은 더 먼 거리를 이동하여 세포에게 산소를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산소 공급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마이글로빈에 포함되어 있는 햄이라는 산소결합 단백질에 의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햄의 구조를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크게 프로폴린 링과 이 프로폴린 링이 프리 아이온을 감싸고 있는 구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프리 아이온은 철의 이가 이온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철의 이가 이온 프리 이온이 산소에 강하게 결합하려는 성질을 가진 전이 금속이기 때문에 산소와 가역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의 답인 프리 아이온을 사용함으로써 처리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이 프리 아이온은 강한 산소 친화성을 갖고 있어 DNA 및 매크로몰리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소와의 반응이 강하기 때문에 철의 이가 이온이 철의 3가 이온으로 변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 이온, 프리 아이온 형태인 이가철 이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보았던 헤모글로빈에 속해 있는 프로스펙티브 그룹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확대온 그림을 살펴보자면 여기에 VAL 21과 HIS F8 그리고 PHECD1이 산소와의 결합할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소수성 단백질로 프리 이온이 3가철로 변화하는 것을 막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프리 이온이 산소가 아닌 일산화탄소 혹은 일산화질소와 결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문제점입니다. 이는 앞에 보았던 HIS-E7 단백질의 선택적 결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구조는 리간드가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는데 이 HIS-E7은 프리 이온과 일산화탄소 결합을 구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산화탄소와의 결합 가능성을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다시피 HIS-E7은 여기 위쪽에서 결합하는 구조를 보이게 되는데 일산화탄소는 일직선 결합으로 결합각이 없는 형태를 보이게 되지만 산소는 이와 비교돼서 결합각이 있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HIS-E7이 결합하게 되었을 때 이 높이 차를 구별하여 일산화탄소와 결합할 가능성을 낮추게 되게 됩니다. 네 번째 문제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환경적 조건에 반응하여 산소 결합 친화도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점입니다. 다음과 같이
헤모글로빈은 산소 분압이 높은 폐에서는 산소를 저장했다가 이동하여 산소 분압이 낮은 체내에서는 산소를 방출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헤모글로빈이 4개의 마이글로빈과 비슷한 소단위체로 구성되어 있어 이 4개의 소단위로 구성된 사량체인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의 단위체가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 헤모글로빈의 구조가 변하는데 이는 리간드가 단백질과 결합함에 따라 또 다른 리간드의 결합 친화도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위체끼리 상호작용하는 현상을 코퍼레이티비티라고 합니다. 따라서 산소 분자가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것이 또 다른 산소가 결합하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밑에 헤모글로빈의 그래프와 같이 본다면 산소 분압이 높은 환경, 폐와 같은 환경에서는 산소 친화도가 높고 산소 분압이 낮은 체내와 같은 환경에서는 산소 친화도가 낮게 됩니다. 이를 각각 T-스테이트, R-스테이트라고 하며 헤모글로빈이 이 다른 산소 분압이 갖는 환경에서 어느 곳에서는 산소를 저장하고 어느 곳에서는 산소를 방출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마지막 문제는 고도가 변하게 되면 주변의 기압이 변하게 되고 이는 산소의 농도를 변화시키게 되는데 이렇게 고도 변화로 유발된 산소 농도 차이가 나는 조건 속에서 어떻게 적절한 비율로 산소를 공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점입니다. 이는 아래 그림이 나타냈듯이 2,3 비스포스포글리세르 엑시드 줄여서 BPG 단백질과 헤모글로빈의 결합을 통하여 위에서 보았다시피 다양한 산소 농도 차이가 나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산소와의 경향성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밑에 그래프와 함께 설명하자면 결론적으로 BPG의 양, BPG의 농도와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게 되는 산소 포화도는 반비례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 두 그래프를 비교하게 되면 첫 번째 그래프는 BPG가 없을 때, 두 번째 그래프는 BPG가 있을 때, 이를 적을 때와 많을 때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이 두 그래프를 비교해 봤을 때 BPG가 없는 쪽이 있을 때보다 산소 포화도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고도가 높아졌다는 가정을 해본다면 기압이 낮아졌겠고 이에 따라서 주변의 산소는 줄어들게 됩니다. 산소가 이렇게 부족한 환경에서 BPG의 농도는 높아지게 되며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로 넘어갔다 생각하면 BPG의 농도는 높아지게 되며 산소와의 결합성은 낮아지게 됨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하여 말하자면 산소를 포화 상태로 갖고 있는 헤모글로빈의 양은 적어지게 되며 BPG와 산소를 한 번에 결합할 수 없는 헤모글로빈의 특성을 참고하게 되면 헤모글로빈의
산소를 포화 상태로 갖고 있는 헤모글로빈의 양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를 다른 말로 T-스테이트를 안정화시킨다 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가에 대한 과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